446번째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논어에 관련된 심전한자를 하고 있을 정도면은 한자를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래도 혹여나 모르니까 필요를 써보는데 하나, 둘, 셋 이게 한획이에요. 이게 한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한획이에요. 혹시 뭘 것인데 이게 한획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것도 한획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획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글자는 두 개의 자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요. 나오는데 이 글자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 글자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음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음이 두 개.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오죠. 하나는 오고. 악으로 쓰일 때는 뭐 악하다 흔히 이제 악하다 이 뜻으로 쓰이고 오로 쓰일 때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음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남을 미워한다는 이음들은 증오의 오자죠 이게. 근데 흔히 이제 아카락이라고 하지만요. 이 아카락자가 바로 두 개의 자수인데 이게 버금하라는 글자죠. 버금이라는 말이 으뜸 다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으뜸 다음 가는 거예요. 으뜸 다음이 버금이죠. 둘째 가는 거죠. 둘째. 이거 마음 십자고예요. 심장마에서 나온 글자예요. 문제는 버금합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인지가 문제인데 옛날 글자요. 옛날 글자 갑골문의 형태도 오늘날 글자하고 거의 유사하게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오늘날 글자하고 거의 그걸 갖다 이렇게 다른 건 뭐 있겠어요? 이게 뭐 있냐?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은 네이버 같은 데 보면 한자 풀이 같은 거 보면 4번 같은 거 집을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놓고 4번을 갖다 표현했다 집과 관련됐다고 하는데 저는 죽은 집인데 있죠.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죽어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이 산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사는 집. 죽은 사람이 사는 집이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에 위에서 내려다 무덤에 털어보는데 지금 한자가 쓰이기 시작한 때가 이게 이제 갑골문인데 갑골문이 청동기 시대하고 괴를 갖춘다고 했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순장풍습이 있었어요. 순장풍습. 청동기 시대에 순장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그 순장이 된 무덤이 터보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 가운데 주각이 놓여 이렇게 주인 그 무덤의 주인이 이 죽은 관이 놓는 관곽자 그 다음에 사방에 순장곽이 놓여 이렇게 이 순장 이 주인을 모시는 사람들을 순장시켜가지고 이렇게 묻는 순장. 바로 다음 살아있는 세상 다음 세상의 집이야 지금. 이걸 산 사람이 집으로 본 사람들은 궁궐에 버금가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다음 세상에서 사는 집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서 다음이라는 뜻이랑 하고 으뜸 다음과는 버금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죽은 다음에 집인 무덤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버금의 뜻을 지닌 글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30여 년 동안 문자 공부를 하면서요. 자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고요. 요 글자가 이제 버금의 뜻이 되다 보니까요.
지성공자의 버금가는 아성맹자를 뜻하는 학자죠. 열대 버금가는 기구가 아열대가 되는 거죠. 뭐 그럴 때 쓰이는 학자가 바로 이걸자예요. 근데 이제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해서 그런데 이제 음역하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로서 제가 빨간 편을 스메로 선생님이 아주 어린 선생님들 계실 것 같으니까요. 아는 한데 입으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자 이 벙어리. 맹아을 때 쓰인 글자네. 맹아. 그 다음에 흑도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흑도자를 붙여가지고 입성자 아에다가 입성자 기역 리을 기역 가운데 입성자 기역자를 붙여서 악이 돼요. 그렇죠. 흑 가운데 백토를 나타내는 백토학자예요. 어디 쓰이자면 백악관,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미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집을 갖다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악관. 이게 백악관이 그러니까 흰 백토로 이루어진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아닌 곳이 됐지만요. 이 청와대를 시민한테 돌려주죠. 국민들한테요. 그건 다른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좀 서두른 것이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시민한테 청와대는 저 경복궁의 후원이에요. 원래 경복궁 후원. 경복궁 후원이고 이거 갑자기 이거 얘기하고 있네. 이거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처음에는 경무대였어요. 경무대의 문자가 호박 문자들이에요. 호박 문자. 활터였어. 활터. 임금들이 거기서 무술을 닦고 있는 그런 활터였어요. 경복궁 후원. 근데 일개 대통령이 머무는 것을 문자로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의 일부 가운데 청화가 특별한 기와예요. 이 청와를 만들려면은 거기다가 그릇 형태를 집어가지고 비면 그게 청자가 되는 거예요. 청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다니. 이렇게 여기에 버금차자를 생략하고 보면은 청화가 되잖아요. 청화나 청자나 만드는 방법이 똑같은 거야. 이게 청자처럼 만든 게 청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자만큼은 아니겠지만 가치가 청자만큼지만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옛날 이 가치가 있으니까 옛날 임금님들이 머무는 건물에만 청화를 갖다 올렸어요. 임금이 머무는 건물만 청자처럼 만든 기와니까 임금. 근데 지금 경북에 청화를 갖고 있는 집이 하나가 없어요. 사실은 저 창덕궁에 가면 선정전이라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창덕궁에 가면은 꼭 선정전 기호를 한번 봐야 돼. 유일하게 지금 청화로 이어진 지붕이 창덕궁 선정전인가 있어요. 선정전. 근데 왜 이거 얘기했어? 백악관 때문에. 백악관 때문에. 백악관은 왜 백토가 됐냐면요. 화이트하우스가 됐냐면요. 이것도요. 이게 한번 불이 났어요. 이게 화이트하우스에 불이 나는데 불이 나면 건물에 그림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가리기 위해서 백토로 바른 거야. 그 그림 난 부분을 백토로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러면서 백악관으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해 본 거이고 이 악자가 벙어리 악자예요. 백토학자에서 음역설처럼 여기서도 악이 된 것처럼 여기서도 악이 되는데 마음이 악하다고 해서요. 악한 악자예요. 성악설,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 그것은 악마를 뜻하는 악자죠. 그런데 악이 됐지만 아가 오로도 쓰이고 이제 마음속으로 미워한다고 해서요. 싫어한다고 해서요. 증오, 호오 뭐 할 때 쓰는 오자예요. 자, 악한 학자에 대한 설명도 여기까지만 들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바로 문장풀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요. 한 글자하고 문장풀이가 한 글자하고 문장풀이 할 때도 있고 뭐 전혀 설명하고 막바로 문장풀이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 오늘은 문장풀이를 해본다고 했어요. 작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어진 자여야 능히 남을 총할 수 있으며 능히
남을 미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에는요 차왈 원문에는 차왈 작게서 말씀했어요. 유인자 했는데 오직 일자예요. 오직 인한 자만이 능호인이요. 능이 남을 좋아한다. 문장에서 사람 있잖아요. 남으로 풀이라고 있어요. 호인이요. 남을 좋아한다 이거죠. 네, 능 그다음에 미워하다는 뜻으로 풀려야 되니까 오른이가 있는데 능오인 해가지고 능이 남을 미워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익히 쓰이는 문장이니까 기억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인편 제4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실로 문자를 살펴봐야 되네요. 447번째 진실로 문자예요. 이 진실로 문자를 갖다가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설렁설렁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참 문제예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한자 설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글자 하나를 제대로 써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데 인쇄 매체를 통해서도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나올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나올 경우도 많은데 이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스물 입장에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문제는 요골자하고 요골자를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문제야. 또. 자, 한자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글자는 없어요. 요거 아니면 요것인데 요 글자로 써야 될 글자를 갖다가 이 글자로 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게 두 구분을 알아야 돼요. 두 글자인데 요 글자가 글귀 문자가 들어있고 그 글귀 문자 그 글자가 음역발해요. 초도가 들어갔었어요. 초도. 이 초도 풀조자가 간략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풀 관련이 돼야 돼. 풀. 이게 풀 이룬 문자예요. 풀 이룬 문자. 학문이 발달되니 학문의 체계가 세워지기 옛날에는 학문적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어떤 풀을 갖다가 명쾌하게 딱 정의를 못 내고 비슷해 보면 다 같은 걸로 취급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게 어떤 풀의 일종을 갖다가 나타냈던 글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잊혀진 상황이 됐어요. 왜? 이게 이 음이 이 옛날에는 음이 서로 통하면은 서로 바꿔 쓰기도 했잖아요. 요 음이 진실로라는 음과 통하는 음인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자가 맞죠. 진실로라는 말을 갖다가 문자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추상적인 뜻이니까. 근데 그 말의 자체의 음이 이 풀리는 문자가 통하는 음이었던 게.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요 글자를 갖다가 흔히 뭐예요? 고채울 때, 고집을 때 쓰이는 구들고자라고 하잖아요. 구들고자. 그러죠? 그런데 이 중학교 한문책에도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이렇게 불감청현정 고소원이라 저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특별하게 어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한문책에서 배운 말이에요. 사실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잘 기억은 나죠. 고등학교 책이니까 불감청현정 고소원이라는 말인데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아니하나 요거요. 구들고자가 아니고 진실로 그렇죠. 원하는 바입니다. 그거예요.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학교 다니면서 한문책이 나왔다고 한문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어. 갑돌이가 갑순이를 좋아하는데 갑순이 아버지가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갑순이 집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농산일을 도와줘. 그러니까 갑순이 아버지가 좋아 보이거든. 갑돌이가 그냥 자네 내 사이 될 생각이 없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제가 감히 청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원하고 있었던 바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글자의 음이 고인데 구호고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진실로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이것도 진실로라는 뜻으로 진실로라는 뜻으로 이거 또 이게 자가 익히 쓰이는 우리말에서 익히 쓰이는 말이 딱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구차하다예요. 구차하다. 그래서 구차할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요걸 자는 삼갈극이라고 해야 돼요. 삼갈극. 조심스럽게 삼간다는 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요 글자는 풀린 글자는 요 글자고 오고 글귀 글자가 붙어 있지만 요 글자는 바로 요 형태인데 이것이 뭘 나타내냐면요. 요 글귀 요 글자도 사실은 요거하고 서로 상관이 없어요. 글귀 글자고 이건 글귀 글자가 맞는데 이건 글귀 글자가 아니야. 이거 자체가 옛날 글자로는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데 머리에 장식이 된 거야 지금 머리에 장목 같은 걸로. 장목이 뭐라고 있어요? 꽁이 깃털이라는 말이에요. 꽁이 깃털, 긴 깃털, 장목 같은 것으로 이게 머리 부분에다 이렇게 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게 뭐냐면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머리에다가 장식하고 있는 사람이 한 집단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가 일반 백성들을 다스린 사람인데 의식 같은 걸 행하는 사람이 일반 백성들 대표해서 이 사람이 위험을 더하기 위해서 신체를 크게 보이고 화려하게 해야 돼. 그래서 머리에다 깃털 아름다울 밑자도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다가 깃털로 장식하는 말에서 나온 글자잖아요. 오늘날 사관생도들이 육사생도뿐만 아니라 해사무 공사도 마찬가지 졸업식 날 딱 가서 보면 모자에다가 길다란 깃털을 이렇게 하얘 깃털을 꽂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쓰는 모자가 중절모인데 중절모 옆에 보면 깃털 하나 꽂혀져 있어. 그런 흔적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 깃털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게 왕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깃털을 꽂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제정일치사회, 옛날에 제정일치사회잖아요. 제정 분리가 되기 전에 제정일치사회인데 우리 제정일치사회가 우리 역사에 뭐 고조선이 제정일치사회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단군왕검이잖아요. 단군왕검. 단군왕검의 단군이라는 명칭이 제사장으로 명칭해요. 그 다음에 왕검이라는 게 정치의 장으로서 명칭이에요. 단군이 곧 왕검 같은 말이거든. 근데 제사장이 정치의 장이 군장이 정치의 장이 군장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지금 의식을 행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머리에 깃털을 꽂고 입으로 주문 같은 걸 이용해서. 근데 의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의미와 관련된 삼갈극자예요. 삼갈극자. 그리고 의식을 행하는데 의식을 갖다가 다그친 행위예요. 의식이 진행되는 상황이 다그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손에 도구를 두고 다그친다는 의미가 표현돼 이렇게요. 이렇게 손에 도구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여기서 다그친다는 이게 다그친다는 의미가 관련돼 있어요.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면은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는 손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경할 경자예요. 공경할 경자에 달라붙은 글자는 뭐예요? 바로 삼갈극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공경할 경자 인터넷 가운데 들어가지고 한자 써서 강의하는 사람들 공경할 경자 쓰는 거 보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써서 설명하는 사람 굳이 서로 많아. 이렇게 써도 틀리나 이렇게 써도 틀린 거야. 이렇게 써서 지금 진실로 글자로 풀리는 글자 진실로 글자로 써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공경할 경자를.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참에 우리 선생님들이요. 진실 글자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비싼 글자의 삼갈극자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삼갈극자를 반드시 써줘야 될 글자가 공경할 경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진실로 글자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야겠네요. 진실로 글자를 좀 더 쓰는데 제대로 쓰려고 치면 이렇게 써야지. 초도 형태로 이렇게요. 자, 이거 분석해보는데 이것과 이거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 글자는 풀자를 간략히 해놓은 글자고 이 글자가 다시 이 글자를 갖다가 그 글자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됐어. 아 이거 하나 해결하는 이렇게 표현됐어.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쌀국자 형태가 나오고 여기에 이국자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애초에 오늘날 쌀국자 형태로 쓰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형태하고 이국자가 합쳐져 있는데 이것의 원래 형태는 여기서 보면 이 형태잖아요. 지금 이 형태. 그러죠? 이 형태를 그대로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국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쌀국자로 간략화된 것 뿐이지만은 요거 생략되고 이렇게요. 하지만 그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의화된 글자는 이 글자.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밑에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은 줄 같은 걸 꼬아가지고 넝쿨처럼 얽히게 한 거예요. 넝쿨이 서로 얽힌 것처럼. 넝쿨이 서로 얽힌 것처럼 줄로 꼰 상황이야. 다시 이게 줄을 꽈는데 그게 넝쿨처럼 얽힌 모양으로 꽈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얽히다. 얽히게 꽈서 넝쿨처럼 꽈기 때문에 넝쿨. 꼬다.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이 있는 글자 이게. 그래서 이걸 얽힐 고자, 뭐 넝쿨 고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꼬다는 뜻의 글자는 여기서 하나 분화돼 나와. 뭘로 꼰다고 했어요? 줄로 꼰다고 했잖아요. 실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건 꼴규자가 돼요. 꼴규자. 꼬는 건 뭉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합하다. 규합한 상황이 규합한 것이 아니고 나눠지는 상황. 분규. 규합하다, 분규 뭐 이럴 때 규탄대 뭐 할 때 쓰는 규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꼴규자. 이 형태에서 분화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글자를 갖다가 흔히 얽힐고 또는 넝쿨고 하는 글자고 거기서 이제 분화해 나온 글자가 꼴규자가 있고요. 꼴규자. 요거 그리고 쓸 때 뭐냐면 이거 하나 둘 셋 3역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2액으로 써야 돼. 2액 반드시. 이거 반드시 하나 둘 2액으로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책에는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아. 또 네. 이렇게 쓰면 안 돼. 반드시. 그리고 이 규가 이게 넝쿨고 얽힐 고자가 이거 이 몸에 규가 됐지만요. 수로도 바뀌게 고개만 다 고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름을 짠다, 지름을 짠다 해서 지은 수로 바뀌는 게 희옷이죠. 그래서 거둘 숫자. 다그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 다그쳐. 이번에는 수로 바뀐 구가 수로 바뀌면서 다그쳐서 거둬들인다고 해서 거둘 숫자. 거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이제 요 글자가 비록 요 형태로 바뀌었지만요. 얽히고 넝쿨 글자가 비록 요 형태로 바뀌지만 여기서도 그대로 음역해서 구가 돼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 관련돼가지고 입으로 하는 말을 갖다 표현 글귀를 나타내는 글귀 글자라고 생각하는데 글귀 글자. 구구절절 이런 반구일 때 쓰는 글자. 그리고 그 글자가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구는 군데 개견자가 변화된 글자죠. 그래서 개구자죠. 개는 개인데 강아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강아지요. 작은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개요. 큰 개가 바로 개견자고요. 이거 개견자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는 군데 손수자가 변화된 제방이 될 없던데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잡을 글자. 구속했다 할 때 쓴 글자. 잡을 글자.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붙어요. 구는 군데 사람 가운데 등이 굽었어요. 그렇죠. 꼽추구자인데 구루병을 때 구루병을 때 쓰는 구자예요. 구루병이 든 사람이 꼽추가 되거든. 구루병이 든 사람이 뭐가 부족할 때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 생긴다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각기병. C가 부족하면 괴혈병. D가 부족하면은 이 구루병, 꼽추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 E까지. 학교다니면서 예? 비타민 E까지 있는데. 비타민 E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학교 다닐 때 지금 배우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A, B, C, D만 배웠어. 우리 선생님인데 그까지 D까지 얘기해보는데. 눈각 괭곱생에서 생식불능이 된다. 비타민 그 다음에 뭐요? E. 비타민 E. 예, 생식불능. A, B, C, D, E가 부족하면은 생식불능이 된다. 생식불능이 된다고요? 하나 더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 덕분에. 아니 괭곱생으로. 생식불능이니까 왜 교과서에 안 나오는지 알겠네. 하여튼 학교 다닐 때 A, B, C, D만 배웠는데 그것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걸 딱 살펴보는데 어디 봐야 돼? 그 다음에 저 갈고리 구자도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 갈고리 구자. 세금자가 들어붙으면 갈고리 구자. 저 갈고리가 뭘 잡는 거 붙잡는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붓 쓰신 분들이 붓을 잡았다가 엄지손가락 붙는데 네 손가락 한 손만 가지고 이게 단구법이라고 이 두 개를 잡으면 쌍구법이라고 그래. 단구법 이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만 잡으면 단구법, 두 개를 잡으면 쌍구법을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제 서여이신 분들이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수고로울 글자예요. 수고로울 글자. 요거 간혹 가다가 시험에 사자성어로 부모님의 은혜를 뜻하는 말을 갖다가 구로지은이라고 그래요. 구로지은. 가끔 가다 시험에 나와요. 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해준 그런 은혜와 관련해서 구로지은을 뜻하는 글자가 수고로울 글자예요. 수고로울 글자고. 그 다음에 이제 헛개나무 글자. 헛개나무 글자도 좀 기억을 했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 헛개나무라고도 구기자나무라고도 하고 그래요. 구기자를 때 쓰는 글자예요. 구연산을 때 쓰는 글자. 그 헛개나무를 오늘날 헛개나무라고 하지 않고 헛개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헛개나무가 헛개나무예요. 헛개나무. 뭐 축치 해소에도 좋다고 뭐 그렇고 뭐 그러잖아요. 헛개나무가. 이게 저 옛날 저 농기구 가운데 벼이삭 같은 걸 이렇게 훑는 홀태라는 농기구가 있어요. 홀태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잡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 홀태 열매가 홀태처럼 생겼다서 홀태에서 나온 말이래. 홀태 헛개가 되고 그걸 다시 헛개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그 열매가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연산 구기자를 때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구연산 구기자라는 걸 써먹잖아. 구기자가 그 한방에서 오자라고 해가지고요. 이 오자가 저 우리 선생님이 생식불능 얘기했지만 신장이나 방광이 좋다는 흔히 신장이나 방광이 좋다는 열매를 갖다가 5개를 통치하는데 그게 잘 알려진 게 오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복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토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기자가 있고 그 5가지 그걸 오자라고 그래요. 다 복분자, 오미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할 때 쓰는 자자다 이게. 하여튼 이럴 때 쓰이는 글자인데 이 글자에서는요 풀이 달라고 글자에 풀이는 글자 또 뜻이 바뀌어서 진실로 글자가 됐다는 사실이요. 자, 실의시가 갖고 나서 다음 글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